오늘의 추천 도서는 고길 미디어의 신간입니다. 100억 머니 시크릿.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지은이 샤넬서. 3장.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부의 비밀. 챕터 1. 21세기의 부는 연결하는 자에게 있다. 창의성은 단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했는지 물어보면 정말로 한 게 없고 그저 보기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으로 종합해낼 수 있다. 스티브 잡스. 21세기의 부는 연결하는 자에게 있다. 연결은 창조의 시작이다. 연결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창조와 창의성의 시대이자 뜻밖의 운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좋은 운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즉 태도에서 나온다. 긍정적인 태도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스스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면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새로운 것의 창조, 즉 창의성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탁월한 창의성은 사고와 경험에서 나온 서로 다른 점과 점의 연결에서 탄생한다. 고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점과 점의 연결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보면서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쌓고 있는 점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점들이 연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따르도록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1세기 가장 창의적인 인재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란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연결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변화와 창조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인 것이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천재들이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탄생한다.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같은 대학교에서 평소 흥미가 있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쓰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글자 디자인을 말한다.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애플을 창업한 그에게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런 경험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를 낳았고 애플의 신화를 가져온 핵심 비결인 세렌디피티가 되었다.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행운이란 뜻이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좋은 경험이나 성과는 잡스가 말하는 점과 점의 연결을 통해 생겨난다. 평소 지식이라는 점을 키우고 그것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발전시켜 뜻밖의 행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훗날 큰 비즈니스를 할 것을 계산하고 처음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흥미롭다는 이유로 대학 중퇴 후에 캘리그라피를 공부해 본 것이 신화 창조의 한 점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결정에 대해 미래의 득실을 따지거나 이득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기 어렵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우연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생각지도 못한 인맥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스티브 잡스의 점과 점의 연결이라는 생각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도 통한다. 무지의 지란 진정한 삶에 이르는 첫 출발은 먼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식은 시작된다는 뜻이다. 즉,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진짜 지혜의 근본을 깨우치면 스스로를 비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다. 점과 점의 연결에서도 그 점들이 꼭 미래와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점과 점을 잇는 작업을 계속하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의도치 않은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연결을 통해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다. 아르키메데스는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자신의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답을 알아냈다. 구텐베르크는 포도 축제에 갔다가 포도즙 짜는 기계를 보고 인쇄기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헨리 포드는 돼지의 도축장 시스템을 보고 이를 자동차 제작과 연결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런 사건들은 뜻밖의 발견을 의미하는 일종의 세렌디피티라 할 수 있다. 우연한 발견이지만 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예감을 더 구체화하거나 가능성을 높여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영역과의 연결이 결정적인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된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창의성의 시작이다. 현재의 점이 미래의 점으로 연결될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진리와 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 마음을 비우고 열린 사고를 하며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1995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60마리의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칸막이가 없는 넓은 공간에 두고 장난감을 같이 넣어 주었다. 그리고 B그룹은 30개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각각의 쥐를 넣어 혼자 지내게 했다. 2달 정도 지난 후 A그룹과 B그룹의 쥐의 뇌를 해부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A그룹의 쥐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B그룹의 쥐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놀이가 뇌를 발달시키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최근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이처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잘 노는 것도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이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뇌의 전혀 다른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반응한다는 것이다. 즉, 창의적인 인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뉴런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는 그와 상관없는 뇌의 영역들이 연결되어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동감 넘치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창의성의 근본이 되는 연결의 힘을 활용하고 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21세기의 부는 연결하는 자에게 있다. 이제는 존재와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연결과 통제의 시대며 커넥터로서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야 앞서갈 수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이로운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주는 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늘날 부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
제품도 공장도 없이 기존의 기업들이 수십 년 수만 명을 써서 만든 것을 단숨에 추월해 버렸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는 큐레이션 능력이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 선별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새롭게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론 사이트인 허핑턴 포스트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성공 비결은 잘 골라내고 걸러내는 큐레이션 능력에 있다. 네이버, 구글 같은 기업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잘 정돈된 엄청난 양의 정보가 경쟁력이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는 이 기업들에 의해 선별되고 정리된 내용이다. 둘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촉매 기업이라는 점이다. 촉매 기업은 서로 필요로 하지만 직접 만나기 힘든 두 집단을 발견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촉매 기업은 미국의 액티브라는 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거래 사례 중 하나는 어느 TV 회사의 재고 TV를 처분해준 일이다. 당시 3D TV가 출시되면서 이 회사의 평면 TV 재고가 가득 쌓이게 됐다. 이에 액티브는 평면 TV가 필요한 호텔들을 찾아냈다. 호텔은 관리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쌌기에 3D TV가 불필요했다. 이를 알아차린 액티브는 평면 TV를 넘기면서 가격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숙박권으로 받아냈다. 호텔 입장에서 숙박권은 호텔에 빈 방을 주는 것이기에 절반 비용으로 TV를 구매한 셈이다. 그리고 TV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분할 수 있어서 이익이기에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액티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텔에서 받은 숙박권을 다시 여행사에 넘겼다. 결국 이 거래에 참여한 TV 회사, 호텔, 여행사는 모두 이익을 보았고 액티브는 상당한 금액의 중개금을 챙겨서 모두 승자가 됐다. 셋째는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다. 알리바바, 아마존, 옥션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다. SNS는 다양한 개인들을 연결하여 거래나 교류를 촉진시킨다. 상점은 점포와 고객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물자를 모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모빌라이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연결을 통해 탄생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모두 연결 창구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성공한 경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배달 서비스, 중고차 판매, 차량 수리, 온라인 중고 도서 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판을 벌려놓으면 상품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서로가 엮여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다음은 탁월한 아이디어가 천재들의 번쩍이는 영감뿐 아니라 아이디어들의 연결 과정에서도 탄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미시간 대학교의 메리 지크 박사와 키스 홀리오크 박사는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 위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병원은 방사선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할 예정이다. 그런데 종양 크기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제거하면 방사선 양이 많아 다른 장기에 손상이 예상되고 일정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료하면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A그룹에게는 바로 정답을 요구했고 B그룹에게는 정답과 전혀 무관한 옛날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정답을 요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그룹은 정답을 낸 사람이 겨우 10% 정도였고 이에 반해 B그룹은 무려 75%나 정답에 근접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B그룹에게 들려준 전쟁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한 나라가 적군의 성을 정복하고자 군사를 훈련했으나 문제가 있었다. 그 성으로 가기 위한 길이 너무 비좁아 한꺼번에 공격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택했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B그룹의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방사선 치료와 연결시켰다. 하나의 강한 방사선을 사용하면 주위 장기가 손상을 입기에 몇 개의 약한 방사선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사용한다는 방법을 내놓았다. 의학과 군사 전략이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을 연결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이처럼 연결에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해결책이 숨겨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의 부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의 것이 되었고 제품도 공장도 없이 큐레이션하는 능력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플랫폼과 연결해 새로운 창조로 부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커넥터로서 비즈니스와 나의 직업에 어떻게 연결의 힘을 활용할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억 머니 시크릿 도서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